이번에는 수도권 타운하우스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기 광주시나 용인시 등에서 직접 거주해 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있고, 여러 신문기사와 전문가 의견까지 다채롭게 모아봤으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자연 환경도 누릴 수 있고 서울이나 분당 등 핵심 생활권과도 가깝다는 기대감에 혹해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사에서 크게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교통 문제, 난개발로 인한 주거 환경 문제, 그리고 공동생활에서 오는 예기치 못한 불편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신현동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의 감정가는 약 3억 9,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최저가가 약 9,500만 원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감정가 절반 이하 가격으로도 낙찰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솔깃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최종 매각가는 3억 3천만 원 정도로 거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유찰 과정만 보면 가치를 확 낮춰서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복잡한 권리관계나 임차인 보증금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얽혀 있어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지역에 입주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교통 체증입니다. 어떤 분은 직접 출근 시간에 맞춰 차를 몰고 나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에야 현실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새벽에 시작해도 분당이나 판교까지 도달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릴 때면 도로가 완전히 정체 상태가 되어 불편이 극심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연을 끼고 있는 만큼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지 않은 곳이 많아서 오히려 언덕백이나 시골길을 돌아가느라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다른 주민분 이야기로는 실제로 몇 년 동안 타운하우스에서 살다가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내놓았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교통지옥과 인프라 부족에 치이다 보니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기도 힘들고, 병원이나 마트 등 필수 시설이 멀어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집 내부가 좋고 쾌적하다는 점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자락 뷰가 탁 트이고 지하가 없는 단독주택 구조라 하더라도 외부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으면 살면서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이죠. 여기에 난개발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원래 탁 트였던 자연 환경이 쉴 새 없이 깎이고 시멘트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 오히려 보기에도 안 좋고, 각종 생활 폐수나 공사 소음 문제가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한때 아름다운 산자락이 빌라와 타운하우스로 가득 메워진 것을 보고 달동네처럼 느껴진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개발 자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향후 몇 년이 지나 도로와 주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슬럼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수도권 타운하우스가 왜 인기를 끌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마치 전원주택처럼 깔끔하고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생활을 기대합니다. 분당이나 강남 등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말도 들으면 솔깃해질 수 있죠.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 이런 전원형 라이프를 아름답게만 포장해 보여주곤 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연예인분들도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생활을 동경하는 모습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여주시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생활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상황과 인프라를 꼼꼼히 고려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의 내부 구조나 산 풍경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실제 도로 사정이나 출퇴근 시간, 자녀 교육 환경, 병원과 쇼핑 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경기 광주시에서는 난개발이 심해져서 시 외곽 지역은 물론이고 도심 가까운 곳마저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정 때문에 빌라가 무분별하게 지어졌다, 도로 확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여러 댓글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연 환경을 강조하며 분양 광고를 해도 막상 이사를 가보면 산을 깎아 만든 집들이 빼곡하고 도로가 좁아서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송전탑 바로 아래 지어진 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전자파나 미관,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지어진 집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로 나오는 걸 보면 또 혹하는 분도 계실 테죠. 그런데 정작 거주해 보면 자녀들이나 가족 건강 문제로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건 단순히 집값을 싸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 주차 공간까지 부족하면 차량이 도로 위에 겹겹이 주차돼 일반 차량 통행도 어렵게 만들죠. 그 결과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와 억울함, 다툼이 잦아집니다. 어떤 분은 이 지역에서 실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까지 들었다며 미리 예견된 문제였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서로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사례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타운하우스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예 직장이 재택 위주이거나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출근하시는 분은 시간 활용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에게는 어느 정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해줘 홈즈 같은 방송에서 보여준 집들 중에는 실제로 마당을 잘 꾸며서 가드닝을 하거나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프라 부족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자연을 벗삼아 사는 데서 오는 만족이 크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늘 주거 환경에서 안전과 편의를 더 고려하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편의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와의 거리 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면 도로 하나만 믿고 들어가는 외곽 타운하우스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타운하우스라는 곳이 공동관리나 시설 공유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펜스 하나를 두고 담배 냄새나 바비큐 연기,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잘 만나면 친목 도모도 하고 함께 행사도 열면서 정겹게 지낼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이 생기면 단독주택보다 훨씬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같은 구역을 공유하는 만큼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러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점은 교통 체크입니다. 한낮에 가볍게 드라이브하듯 다녀와서 집을 보고 바로 계약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출퇴근 피크 시간대에는 차들이 빽빽이 들어서 실제로는 20분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여름 장마철이면 도로가 잠기거나 진흙탕이 돼서 아예 차로는 나가기 힘들었다고도 하십니다. 언덕진 곳에 지어진 타운하우스라면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사고 위험이 커져서 큰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 전에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실제 출퇴근 경로를 자신의 일정에 맞춰 체험해보는 일입니다. 평일 이른 아침 혹은 저녁 퇴근 시간대에 직접 운전해보면 예상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버스 노선이 얼마나 있는지,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시골길처럼 좁은 길에 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 사실상 자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강남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홍보하지만 실상은 태제 고개를 중심으로 차가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집니다. 도로를 확충할 여건이 마땅치 않고 이미 지어진 빌라나 공장, 창고 등이 혼재돼 있어서 시 차원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쓴 칼럼에서는 이런 식의 무분별한 개발이 결국 지역 발전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드타운이나 슬럼화 위험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점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만끽하고자 하는 분들에겐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넉넉하고 마당이 있으면 텃밭 가꾸기도 가능하며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고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도 쾌적합니다. 특히 건물 내부가 단독주택 형식이라 층간소음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도시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가장 크게 매력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과 교통난이라는 커다란 벽을 마주하면 그 만족도 역시 금세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급자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병원, 학교, 시장, 문화시설 등 외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편안한 삶이 가능한 것이죠. 최근에는 경매 시장을 통해 이런 타운하우스 매물이 여럿 나오는데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로 내려가도 결국은 매각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혹은 매각 자체가 불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얽혀 있거나 도로 지분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도로 공유 지분을 놓쳐버려서 나중에 진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편의 시설이 없으면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외로움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 꼭 낭만적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도 떠오릅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독은 필요하지만 그 고독이 지나치면 고통이 된다고 하죠. 도시 생활의 복잡함을 피하려고 외곽 타운하우스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불편과 고독을 겪는다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충분한 점검과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간 되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집을 매매한다는 건 자금이 크고 절차도 복잡해서 한 번에 결정짓기 어렵고 매각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경기 광주시에서도 해마다 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지만 이미 인구와 차량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서 그 효과가 금세 상쇄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에는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실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제도적인 한계와 예산 부족 등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운하우스가 전혀 매력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혹시 은퇴 후 조용히 자연 속에서 글을 쓰거나 정원 가꾸기를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백일섭 선생님이나 박원숙 선생님 같은 연예인분들 중에 전원주택을 좋아하시고 손수 채소나 꽃을 가꾸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분들도 가족이나 지인이 놀러 오려고 하면 도로 상황이 불편하거나 비나 눈이 많이 올 때 이동이 쉽지 않아 고생했던 에피소드를 토로하시곤 하죠.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 본인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패턴뿐 아니라 추후에 집을 되팔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래된 주택이나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되팔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변이 개발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개 이미 도로를 넓힐 수 없는 형태로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면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지자체나 정부 정책이 해당 지역을 신도시로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지 않는 한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언을 하나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길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순간부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에 비유하자면 만약 내가 정말 자연 속에서 살고 싶고 교통 문제를 감수할 수 있으며 이웃과의 공동생활에서 오는 불편도 아랑곳 없다면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아직 내 길이 어디인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뜻이니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유명한 탈무드에서는 집과 이웃을 잘 고르는 것이 인생의 복을 결정짓는 하나의 큰 축이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집도 중요하지만 좋은 이웃이 없다면 그 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운하우스처럼 마을 단위로 묶이는 공간에서는 이웃과의 교류가 훨씬 빈번합니다. 정이 넘치는 분들과 함께라면 서로 돕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지만 의견 충돌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내 가족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도심의 편리함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의 한적함 속에서 삶을 만끽하고 싶다면 타운하우스가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텃밭 가꾸는 낙을 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출퇴근이 잦고 아이들 학교와 학원에 보내야 하며 부모님 병원 진료도 자주 잡아야 한다면 이런 교통지옥의 지역은 분명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물론 장거리 출퇴근도 기꺼이 감수하고 주말에는 멋진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여는 것이 꿈이라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경우라면 미리 여러 차례 방문해 보시고 다른 입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며 현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만의 낙원인지 아니면 불편이 가득한 고립지대인지 직접 겪어본 사람들의 경험담이 가장 생생하니까요. 만약 이미 입주하셨는데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웃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지자체의 문제를 건의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도로 보수나 치안,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힘모아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동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에 대해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때론 그 타인과 힘을 합쳐 우리가 사는 곳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하나를 넓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토지 보상, 수많은 행정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와 이 지역 환경이 정말 맞아떨어지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망설여지면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더 많은 현장을 다녀봐야 합니다. 끝으로 연예인들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문희 선생님이나 김영옥 선생님이 매스컴에서 밝히신 이야기를 보면 연세가 들어서도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찾아다니지만 막상 자연 가까운 전원주택에서는 병원을 찾기 힘들었다는 말씀도 종종 하십니다. 이순재 선생님 역시 도시 인프라의 편의성이 주는 안정감을 강조하시죠. 이런 사례들은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거나 가족의 상황이 변해갈 때 집이 단순히 좋은 풍경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요컨대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숲과 가까워 바람과 새소리를 만끽하는 낭만이 있는가 하면 교통과 편의시설에서 오는 불편이 뒤따릅니다. 가격도 유혹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 이면엔 복잡한 권리관계나 주변 환경 문제, 되팔기 어려운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집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터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주거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수도권 타운하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거리를 어느 정도 짚어보셨길 바랍니다. 표면에 드러난 아름다움이나 넓은 마당, 혹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로망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인생에서 집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큽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행복한 전원 생활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교통지역과 불편함 때문에 하루하루를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가치관, 미래 계획을 고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지요. 저 역시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미 수도권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거주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험담을 나누다 보면 실제로 내 삶과 맞는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정맨 채널을 통해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내가 직접 겪어보니 힘들다면 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내가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해본 결과 확신이 든다면 과감히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알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잘 준비하는 일이겠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wo House 나의 말
아니 갑자기 들어가는 공자 맹자 명언이나 연예인 이야기는 좀 빼서 작성해 줘. 뉴스 기반으로만 약간 뉴스처럼 작성해 줄래? 뉴스 라디오처럼 해야지. 공자 맹자를 이런 내용에 들어가는 건 맥락에 안 맞지 않아? 챗 GPT의 말. O1 프로 모드의 요청. 3m 35 송환 이성 처리 완료. 안녕하세요. 건정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타운하우스의 실체를 뉴스 라디오처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나 용인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자리 잡은 타운하우스들이 최근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응과 현장 상황은 꽤나 다르다는 기사와 댓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올라온 뉴스 기사 내용과 댓글 사례를 토대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건물 면적 약 39평에 토지 면적 약 51평짜리 타운하우스가 감정가가 약 3억 9,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여러 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약 9,500만 원으로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는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크게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 조건과 상황이 얽혀서 실제 최종 매각가는 약 3억 3천만 원에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기사만 보면 감정가 대비 극도로 낮은 금액으로도 낙찰될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거래로 이어지면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찰 사례는 여러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실제 시세와 감정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나 기타 대출 문제 등이 얽혀서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획기적으로 저렴해 보이지만 막상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 추가로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에서 어떤 분은 감정가가 약 3억 7천만 원인 물건이 유찰을 거듭해 약 9,500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매각가는 3억대 초반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마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 문제입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의 타운하우스 밀집 지역 중 상당수가 분당이나 강남 생활권과 가깝다는 장점을 내세우는데 막상 출퇴근 시간대에 경험해보면 심각한 교통정체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분당이나 판교, 강남 등으로 빠져나가려면 태제 고개를 중심으로 차량들이 몰리는데 도로가 좁은 편이라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직접 새벽부터 차를 몰고 나가서 실제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지도에서 예측한 시간과는 달리 훨씬 오래 걸려서 낭패를 봤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차가 언덕길에서 밀리는 등 안전 문제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시골길처럼 좁은 도로가 많은데 빌라나 타운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인구와 차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춰 도로가 충분히 확장되거나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아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댓글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청이 도로 인프라 확충보다는 주택 신축 허가를 남발한 결과 주차난이나 차량 정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프라 부족입니다. 입주민들이 병원이나 대형마트, 쇼핑센터,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당이나 서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분들 중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하교시키는 것조차 교통정체 때문에 아침마다 전쟁을 치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의시설이 골고루 갖춰진 곳이 아닌 이상 입주 후에 생활이 크게 불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신현동이나 능평동 등 분당 생활권이 가깝다고 광고되는 곳들은 실제 도로가 좁고 가파른 구간이 많아서 차량이 조금만 몰려도 바로 주차장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합니다. 일반 도로도 그렇고 마을 내부 도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택가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이면 눈이 쌓여서 운행이 더 어려워지고 여름철에는 폭우로 인한 배수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댓글 중에는 물난리가 나면 분당으로 나가는데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린다고 토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은 잠시 방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한적하게 차를 끌고 다니면 쾌적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출근 시간대, 주말 오후 혹은 눈비가 오는 날 등에 겹치면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자차 이동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직접 다녀보거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 이렇게 주택이 몰리는 이유로 소위 분당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개발업자들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 건설업체나 부동산업자들이 전원 생활을 표방하며 고급스러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미지로 광고를 하면서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예능 프로그램이나 매체에서 소개되면 더 많은 관심을 끌어 분당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 환경도 누리고 분당과 강남에 접근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도로 사정과 생활 환경에 크게 실망해 일찍이 집을 처분하고 떠나려 해도 매물이 잘 나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신현동 근처 타운하우스에서 몇 해를 살다 길이 너무 막히고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해 병원이나 학원 문제로 계속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펫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면 개 짖는 소리나 바비큐 파티 연기 문제 등 사소한 갈등도 잦아서 도심 아파트 생활보다 스트레스가 더 컸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지와 녹지가 훼손되어 경치가 예전 같지 않고 빌라나 타운하우스가 어지럽게 들어서 모양새가 달동네와 비슷해졌다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기대하고 왔지만 막상 개발 현장을 보면 시멘트 건물들만 빽빽하고 도로도 엉망이라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집니다. 댓글 중에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없이 주택 건설을 계속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송전탑이나 고압 전선 주변에 지어진 주택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땅은 매입비가 저렴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비교적 낮은 비용에 부지를 확보해 타운하우스를 세워 분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집 주변에 송전탑이 우뚝 서 있고 전선이 지붕 바로 위로 지나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심리적으로나 미관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고 누구나 기피하는 입지인 만큼 향후에 집을 매도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래 시골길 수준으로 나 있던 길에 인구가 몰리고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길가에 차들이 겹겹이 주차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좁은 도로마저 통행이 불가능해져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와 주민 간 다툼이 잦아집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차량과 주차 문제로 갈등이 격화해 범죄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고 해서 우려를 낳습니다.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넣어도 도로를 새로 깔거나 넓히기가 쉽지 않아 기존 도로를 그대로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처럼 도로와 진입로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집을 매입한 사람이 도로 지분 등기를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도로가 사유지 형태로 묶여 있고 구분 소유주가 여러 명이라면 이용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면 추후에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기사와 댓글 경고가 많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 광주에는 중고 가대 타운하우스도 상당수 지어졌는데 원래는 약 10억 이상 호가하던 주택들이 시세 하락과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값이 내려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매물은 많은데 수요자는 한정적이고 교통 정체와 인프라 미비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력을 크게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거래가 한동안 부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매 물건이 쌓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타운하우스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출퇴근과 아이 교육 등 대도시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적한 환경에서 넓은 마당과 주변 산세를 즐기며 살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택근무나 주말 이용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이라면 도심보다 저렴한 가격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내부가 잘 꾸며진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도 있으니 찾는 분들은 분명 존재한다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이런 장점을 살리려면 스스로가 교통난과 부족한 편의시설 등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이나 분당 생활권 접근성만 믿고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기대와 다른 불편함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구매하기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 땅집고 기사나 댓글에서는 반드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상황을 직접 체험하라는 조언이 꾸준히 나옵니다. 또한 밤늦은 시간대나 주말 교통량, 겨울철 눈길 상태도 확인하면 좋다고 합니다. 병원과 약국, 대형 마트, 문화시설, 아이들 교육시설 등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주차 공간은 얼마나 확보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을 노리는 분이라면 권리 분석을 통해 도로 지분 문제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책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난개발 문제는 비단 경기도 광주시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곳이 주택이 몰리면서 교통난이 악화된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도시 설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도로 확충 여건도 마땅치 않아서 앞으로도 한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얼마 지나면 도로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미 주변에 빽빽이 들어선 주택들 탓에 현실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타운하우스를 검토 중인 분들은 허위 과장 광고에 유의하시라는 조언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분당 생활권이라는 문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차로 3, 40분 이상은 훌쩍 걸리거나 그마저도 극심한 교통 체증 시간대를 감안하면 예측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다는 광고를 믿고 갔는데 막상 주변 곳곳이 공사로 파헤쳐져 있거나 산이 깎여 나가 있어 실망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에서 매물을 소개하면서 마치 전원 속 단독주택처럼 포장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옆집과 담 하나를 공유하거나 도로 폭이 좁아 사생활이 그리 보장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타운하우스라는 말이 전원주택과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연립주택 형태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지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층간소음이 없을지 몰라도 야외 마당이나 주차장에서 이웃과 부딪히는 일이 더 잦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수도권 외곽 타운하우스 시장이 한 차례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초기에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과 방송 홍보가 맞물려 큰 인기를 얻었지만 막상 살고 보니 불편함을 느껴 매물을 급하게 내놓는 분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매물도 생겨났고 이를 저가에 노리는 투자자나 실거주 희망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나 교통과 인프라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합니다. 물론 지금도 경기 광주시 일대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마당이 있으며 주변 산책로가 잘 갖춰진 곳은 분명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자연을 접하면서 자랄 수 있다고 선호하는 가족도 있고 은퇴 후 한적한 곳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입지나 도로 환경, 입주민 관리 상황 등을 철저히 살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어떤 분이 10년 넘게 경기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보다 인프라가 조금씩 나아진 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과나 안과, 산부인과 같은 병원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분당이나 서울 쪽에 비해 부족하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출퇴근으로 분당을 자주 드나드시는 분에게는 절대 추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도시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 수준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 타운하우스가 가진 강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서울 및 주요 도심과 가까운 거리라는 점은 분명 장점이지만 계획 없이
난개발이 진행되어 주거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통 문제는 빨리 개선되기 어렵고 기반 시설 부족은 도시 설계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이 복잡해졌다면 확장 공사나 도시 정비에도 한계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뉴스 라디오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매 시장에서 나오는 타운하우스 물건은 저렴해 보이더라도 유찰 이유와 권리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인지, 낙찰자로서 떠안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 도로 지분이 안전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출퇴근 시간이 중요한 분이라면 내비게이션의 예상 소요 시간만 믿고 섣불리 계약했다가 실제로는 훨씬 긴 시간을 도로 위에서 소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있다면 학교나 학원, 병원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인근에 대형 병원이 있는지,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이 많은지, 대중교통수단은 원활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속 생활을 택하겠다는 분이라면 괜찮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현실화되면 곧바로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넷째, 주변 환경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송전탑이나 전선이 지붕 위를 지나가는 집은 미관과 심리적 부담뿐 아니라 되팔 때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난개발로 인해 언덕을 깎고 세운 집들이 밀집해 있으면 미관 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 도로가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지역 주민들이 지적하는 불편사항이 해결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로 확충 계획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보강 사업, 대중교통 증편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지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론이 쏟아져도 실제로 시나 구 차원에서 예산과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들 중에는 이런 지역을 마치 전원주택이나 별장처럼 이용하겠다면 모르겠지만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빌라와 타운하우스가 점점 구도심처럼 낙후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억, 20억씩 분양했다는 고급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슬럼화된다는 걱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단점을 감수하고도 자연 속 마당이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이미 경기 광주시나 용인시 곳곳에는 산책로와 숲이 가까워진다는 이 점 때문에 재택근무나 예술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이사를 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통이나 각종 생활 편의 문제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고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집은 인생에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발목이 잡히면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와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환금성, 향후 도시 발전 가능성, 현재 생활 편의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경기 광주시는 최근 들어서도 아파트 개발 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고 곳곳에 빌라와 공장, 창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와 차량이 계속 유입되면 현재보다 교통 체증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예고된 분당이나 판교 일대의 인구 증가까지 맞물리면 태제 고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분당을 통과하면 서울 접근이 쉽다라는 말도 실제 분당 시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당 내부에서조차 막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사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수도권 타운하우스 생활을 꿈꾸는 분들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이를 모읍니다. 다른 한편으로 경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상하 수도나 치수 시설을 정비하면서 단점을 점차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아
새 도로를 낼 공간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는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큰 도로를 내야 하는데 보상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대대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도권 타운하우스는 자연 환경이 가까운 이점과 주변 주요 도심과의 물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깝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교통과 인프라 측면에서 불편이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개발의 대표적인 예시로 경기 광주시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미 도로가 과포화 상태라 출퇴근이나 주말 이동 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편의시설이나 교육 환경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산이나 언덕을 무리하게 깎아지은 곳은 자연재해 발생 시 취약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주변 지인의 실제 거주 후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기사나 광고에 적힌 장점이 실제 생활에서 구현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매입 후 거주하면서 인프라 부족이나 교통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 다시 팔고 떠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 매매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재정적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타운하우스 시장은 현재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세대가 지어져 매물이 쏟아지는 반면 수요층은 제한적이고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엔 입지나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 개발 정책이나 교통 개선 사업 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타운하우스의 장단점과 여러 실제 사례,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남긴 댓글 내용을 종합해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주변 자연 환경이나 아늑한 분위기의 매력을 느껴 이주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정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의 인프라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권장하기 어려운 입지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개인의 상황과 생활 패턴,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내용처럼 단순히 광고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꼭 현장도 다녀오고 실제 거주자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뒤에 판단하셔야 불필요한 후회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타운하우스의 실체와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지만 많은 사례를 통해 미리 현실적인 정보를 파악하시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뉴스와 살아있는 목소리를 토대로 알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